안녕하세요. 네, 미래탐구 수학 강사 이철준이라고 합니다. 좀 바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번에 예비고1 친구들 4개 반을 맡아가지고 요거를 반을 하나하나 소개시키면 좀 너무 좀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고등수학 고득점을 위한 좀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 이제 제 수업에 그걸 어떻게 녹여냈는지 그런 걸 위주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 슬라이드에서 그래서 좀 체크해 주실 거는 그냥 제가 공통수학 원 정규반을 당연히 이제 개강을 할 텐데 그거를 두 개 난이도로 좀 나눠놨어요. 그래서 기본 실력반하고 실력반 이렇게 두 개를 개강할 거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 실력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기본 유형 해결이 아직 좀 힘들다. 센 B스텝 정도가 힘들다. 이런 학생들이 좀 적합한 수업이고 실력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기본 유형 정도는 수술 푼다. 좀 어려운 문제에 도전해야 된다. 네, 이런 친구들 대상으로 하는 수업입니다. 일단은 고등수학 고득점을 위한 대전제. 앞선 선생님들도 사실 말씀을 해주셨을 거고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결국은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이 되거든요. 간단하게만 말하겠습니다. 전형적인 문항을 빠르고 정확히 풀 수 있는가? 결국은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전형적인 게 뭐냐? 요게 이제 사실 뭐 센 수학, 전형적이라고 하면 저희가 좀 쉬운 문제를 떠올리기 때문에 센 수학, 수학의 정석, 기본 뭐 개념 원리 이런 문제집이 전형적인 문항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아무래도 요 강남 3구 외의 지역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 지역에서의 전형적인 문항들은 이게 맞는데 강남 3구 특히 대치동 쪽의 전형적인 문항이라는 거는 교육청 사점 준킬러 킬러급의 문제 그리고 그 수준에 준하는 시중 문제집 문항들 그런 것들이 전형적인 문항이 되는 거고요. 그런 거에 대한 고반복이 들어가야만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왜 저런 문항들이 꼭 전형적인 문항이 되냐? 어떻게 킬러 문제는 모의고사 30문제 있으면 한 2문제인데 그게 어떻게 전형적인 문항이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답은 너무 간단하죠. 대치동 수학 시험지를 딱 펴보면은 거기서 쓰이는 아이디어들, 변형된 문제들이 전부 여기를 소스로 합니다. 네, 그래서 빈출되는 거는 전형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이런 놈들을 대비해야만 한다. 네, 그런 결론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무조건 고난도 교육청 문제풀이로 가야 되느냐? 라고 보면은 사실 뭐 정답은 이거죠. 할 수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좋다. 근데 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네, 영어 단어 외우는 거랑은 조금 다르죠. 영어 단어는 뭐 아무리 복잡한 단어여도 악으로 깡으로 일단 외우기 시작하면 외워집니다. 근데 수학 문제는 어떻죠? 외워서 될 게 아니죠. 외운다고 해도 숫자 조금 변형하고 조건 조금 변형하면은 절대 못 풉니다. 기본적인 실력이 받침이 되지 않으면은 외운다고 해서 풀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 운동이랑 똑같거든요. 저희가 아령을 든다고 생각했을 때 5kg짜리 아령 들다가 갑자기 뭐 20kg짜리 들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거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이상하게 공부에서는 스텝 1에서 스텝 3, 즉 기본 유형만 좀 풀고 바로 킬러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악으로 깡으로 어떻게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뭐 학습 시간도 마찬가지죠. 뭐 1시간 평소에 1시간씩 공부하던 친구가 나 의지가 있으면 뭐 한 번에 10시간 할 수 있어. 그게 불가능한 건데 이상하게 그런 꿈들을 꾸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근데 그게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꾸준히 자기 스텝이 있는 겁니다. 뭐 1시간 공부하는 연습하고 2시간 공부 연습하고 3시간, 4시간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되는 것처럼 수학 공부도 마찬가지로 일단 스텝 1 기본 유형을 할 줄 알고 그 다음 스텝 2 좀 심화 문제 시중 문제집 중에 좀 어려운 문제들 뭐 대표적으로는 일품 이런 게 있겠죠. 그런 문제들 풀고 그런 게 정복이 되면 그 다음에 비로소 교육청 문제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요 각 스텝들을 완벽하게 소화를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단계를 어떻게 소화하느냐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반드시 완벽하게 각 단계를 소화하려면은 효율성과 효과성을 그리고 챙기면서 가져가려면은 자, 판서 수업이랑 개별 케어가 반드시 융합이 돼야 됩니다. 자, 판서 수업의 장점이 뭐죠? 네, 다들 아시겠지만 판서 수업을 한다는 것의 장점은 정해진 진도를 정해진 기간 내에 끝낼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개별 수업의 그러면은 장점은 뭔가요? 개별 수업의 장점은 반대로 뭐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걸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아이에게 맞춰서 우리 아이의 호흡과 이제 호흡을 하면서 우리 아이에 맞게 진도를 나갈 수 있는 게 개별 케어의 장점이겠죠. 근데 이 재밌는 게 둘의 장점이 곧 둘의 단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판서식 수업을 하면은 일괄적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아이 한 명 한 명에 대한 개별 케어는 당연히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개별 케어를 하면은
정해진 체계적인 어떤 순서대로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 정도 기간 내에 이 정도만큼은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을 반드시 결합을 해야 됩니다. 그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수업의 형태고 그 형태를 좀 이뤄내기 위해서 제가 좀 구현해내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거를 접목시켰고 효과가 좋았습니다. 이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은 일단은 개별 케어 방식이라고 해서 수업 전, 중, 후 케어라고 제가 브로셔에도 적었고 이 PPT에도 지금 띄운 건데 수업 전, 중, 후 케어가 뭘 말하는 거냐면은 일단 수업 전, 중, 후에 계속 클리닉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수업 전에 일단 월화수목금토 매일 2시에서 6시까지 제가 일찍 출근을 해가지고 수업 전에 애들을 불러요. 최대한 빨리 불러가지고 걔네들 좀 케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 끝나고 바로 밥 먹고 오는 친구들은 빠르면 한 4시 반까지도 오긴 하겠죠. 그러면은 4시 반부터 6시까지 제가 이렇게 클리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학교 현장 학습 같은 게 생각보다 좀 자주 있는데 특히 요즘 같은 시즌에는 그런 애들을 한 2시쯤이면 옵니다. 그런 애들 불러가지고 또 케어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보충을 좀 해주는 거고요. 수업 중간 케어는 지금 보시면은 수업간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강사 조교가 질의응답 진행한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수업 중에 질문하면 당연히 질문 받아줘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게 조금은 다른 게 애들은 생각보다 먼저 질문하라고 이렇게 안 하면 몰라도 가만히 있어요. 모르는데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1시간 수업하고 쉬는 시간하고 1시간 수업하고 쉬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 1시간 수업 동안 들은 내용이 쉬는 시간 동안 모른 채로 다음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다음 교시로. 그러면 당연히 모르는 게 누적돼가지고 결국 그 수업 전체가 좀 이해력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수업 전체에 대한 소화력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건데 1시간 수업하고 쉬는 시간에 다 돌아다니면서 먼저 계속 질문하라고 하거든요. 한 명 하면 물어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질문 있니 질문 있니 질문 있니 하면은 질문을 하고 그렇게 약간만 그 꼬인 부분을 해결하면서 나아가면은 결국은 그 4시간이란 수업 동안 애들이 소화력이 압도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업 후 케어 요거는 당일에 이제 저희가 항상 수업 말미에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 본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복습 테스트를 보는 거죠. 누적식으로 보는 거고 그 테스트 보고 나서 그 오답은 당일에 해결을 하고 귀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그러면 복습도 당연히 되겠지만 애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체크가 되겠죠. 그 체크된 내용 바탕으로 해가지고 미흡한 친구들은 클리닉 시간이 매우 많기 때문에 거기에 불러서 보충을 합니다.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 월화수목금토 아까 6시라고 하는 거는 수업 전 클리닉이고 6시에서 10시는 수업 후 클리닉 이건 이제 조교 이용해서 진행이 되거든요. 제가 이제 6시에서 10시는 수업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클리닉을 못 하니까 그때는 조교 이용해가지고 월화수목금토 매일매일 2시에서 10시 클리닉이 진행이 되는 거고 그 클리닉에다가 요 학업 성취가 부족한 친구들을 불러서 좀 케어를 하는 방식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수업 전중으로 케어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예비고일들 미적분반 듣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미적분이 좀 어렵잖아요. 그쵸? 근데 그 어려운 미적분 반에 18명 정도가 있는데 지금 어쨌든 나고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일정 수준 이상만큼은 지금 다 따라오고 있고 그런 방식의 어떤 뭐 근거는 뭐 제 강의력이 뭐 아주 월등해서 라고 하기에는 아무리 사실 수업을 잘해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아이들의 이해 정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들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선까지는 다 따라오고 있다. 그럼 뭐 아이들이 그럼 좀 뛰어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네, 아이들이 잘하지 않아요. 저희 뭐 좀 잘하는 친구 한두 명 있고 나머지 친구들은 별로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 친구들도 이제 잘 따라오고 있다는 거. 네. 그리고 뭐 수업 진행 관련해서는 아까 좀 말씀드린 것 같아서 특별한 건 없고 뭐 누적 방식의 복습 테스트를 진행한다 뭐 이런 포인트를 좀 살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 수업 말미에 누적 방식으로 테스트를 진행하니까 이제 점검이 좀 되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지 점검이 좀 되면서 수업이 진행된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뭐 크게 뭐 특별한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다 드려가지고 그리고 뭐 본 수업 때는 제가 최대한 좀 예시 같은 거 좀 많이 들으면서 설명하는 편이어서 애들이 조금 더 이해를 잘하지 않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공통수학 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력반하고 기본실력반 이렇게 두 개로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실력반 같은 친구는 난이도가 실력반은 난이도가 좀 있고 기본실력반은 좀 기본을 다지고 싶은 학생들이고 각각의 반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그 각 스텝에 대한 완전 소화를 약속드리는 그런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리닉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시에서부터 10시까지 언제나 있고요. 필수 클리닉은 수업 직후. 근데 이게 학기 중이든 방학 중이든 똑같습니다. 네, 학기 중에도 2시에서부터 10시까지 클리닉이 다 있고요. 방학 중에도 2시부터 10시까지 클리닉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클리닉 시간은 워낙 잘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어떤 수업 전중 후 케어는 여전히 유효할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특강 시간표. 특강 시간표는 차이가 있다면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수업 전중 후 케어가 들어는 가는데 시간대가 좀 오전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9시 반부터 1시라는 좀 아침 시간을 이용해서 특강이 진행이 되는 거고, 뭐 이 동네에서 이미 너무 유명한 방식이요. 스파르타 방식이어서 오전 수업하고 수업 직후에 바로 밥만 먹고 나서 그 당일 과제는 당일 해결하고 가는 거. 네, 그 방식으로 일단 진행되는 수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공통수학 2 기본 실력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애들이 당장 보는 시험이 공통수학 2는 아니니까 좀 기본 실력으로 깔아뒀고요. 개인적으로 저 공통수학 1 특강 같은 경우는 제가 공부 욕심이 좀 있는 친구들한테는 좀 추천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월수금 주 3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1월 초부터 1월 31일까지 해서 일단 공통수학 1 한 바퀴를 돕니다. 실력으로 심화문항 점검하면서 한 바퀴를 돌고요. 1월 그럼 말부터 2월 중순까지 이제 모든 학원들이 2주 정도 휴강을 하잖아요. 왜냐면 설 연휴랑 계약 시즌 때문에. 그 휴강 이후에 다시 재개강을 합니다. 재개강을 해서 2월 10일에서 2월 24일까지는 실력 심화로 이전에 했던 것보다 더 어렵게 한 바퀴를 더 돕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수업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 기간 동안 공통수학 1을 2번 돌리는 수업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욕심 있는 친구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 강의입니다. 그래서 유수업은 욕심 있는 친구들에게는 정말 실전 난이도까지 심화 유형부터 실전 난이도까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공통수학 2 기본 실력 같은 경우는 조금은 공통수학 1이 아주 급하면 사실 듣기 좀 힘들겠죠. 근데 일단 화목 이렇게 주 2회 수업하는 거다 보니까 볼륨 자체가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공통수학 2 아직 좀 부족해서 본격적으로 고등 입학 전에 한번 점검은 해야겠다라는 친구들에게 추천하면 될 것 같은 그런 강의입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